입원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요양 등급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질환별로 보면 뇌경색, 뇌출혈, 이런 뇌혈관계 질환, 또 파킨슨병, 척수 질환, 신경계 질환, 이런 것들은 재활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들이고 또 재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명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떤 나이에 제한도 없습니다. 또 만성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매, 당뇨, 신장 질환, 욕창, 폐렴, 또 그 외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이러한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요양과 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다 입원 대상이고요. 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각종 사고, 상해로 인해서 재활과 요양, 간병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입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말기 암 환자, 말기 요양, 보존적인 치료, 식사를 못해서 영양제를 계속 투여를 해야 된다, 통증 조절을 해야 되고, 암 재활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원 환자들의 대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다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원을 할 수 있나요? 또 퇴원이 정해져 있나요? 종합병원처럼 퇴원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속적인 치료와 의학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아주 경증이거나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거나 너무 좋아졌으면 퇴원을 조기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회진을 몇 번 하나요? 모든 환자는 전문의로 구성된 담당 주치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과 오후에 전체적인 환자 회진을 돌게 되고, 그 이외에도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편감 호소 시에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나요? 환자의 증상과 진단명에 따라서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적 처치가 가능합니다. 재활치료 일단은 하실 수가 있고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단 있고, 재활치료사, 재활치료실이 꾸려져 있는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재활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이 발생했을 때 그 병증에 맞게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 이외에도 각종 드레싱 및 튜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창도 물론이고요. 또 그 이외에 각종 상처 이런 거에 대한 드레싱을 잘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소변줄이나 콧줄, 중심정맥관, 담즙 배관, 이런 여러 튜브 관리와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통증 치료도 가능한데요. 수술 후에 아니면은 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통증 완화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한방 치료를 병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양한방 협진으로 한방 치료를 병행해서 또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사회사업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원 생활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CT, MRI가 있나요? 네,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가끔 CT, MRI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는 CT와 MRI는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면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걷기 어려운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재활치료가 모든 환자분들에게 보험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활치료 대상자는 국가에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는 중추신경계 질환, 즉 뇌경색 뇌출혈, 또 파킨슨, 척수질환, 딱 이렇게만 보험으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데 못 걸어요. 중환자실에 한 달 누워 있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 골절이 있어서 못 걷는데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재활치료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어야만 재활치료가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한 치매나 노환 이런 진단만으로는 재활치료가 보험으로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로 재활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인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건강보험 재정이 그분들까지
다 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종종 보도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걱정돼요. 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간병사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 업체에서도 매일 간병사 교육과 관리를 해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진이 의학적인 것 이외에도 환자의 위생 상태, 피부 상태, 또 주변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또 간병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환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환자 케어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혹시 문제가 되는 간병사가 있으면 빨리 알아채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특히 처음 몇 달은 자주 방문을 해서 병원과 환자가 잘 맞는지, 간병사가 어떤지, 불만이 있는데 그럼 병원 측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 게 좋습니다. 자주 내원하지 않고 전화도 없다가 어느 날 막 갑자기 오셔서 불만을 막 쏟아내시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자주 방문해서 주치의와 환자 상태에 대해서도 이제 면담을 하시고, 간병사, 간호사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환자 상태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를 서로 덜 쌓아가고 서로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양병원에 대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보호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환자분에게 아주 적합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